한국 온돌. 조잡한 잡기술 저리 치워. 여기 러시아의 한 남성이 차디찬 겨울한 여성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한 여성은 고통을 느끼며 쓰러졌다는데요. 소리친 남성과 쓰러진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일로 인해 결국 남성은 한국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시베리아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왔어요. 언젠가부터 겨울이 마치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이름은 조리아나 페트로프라고 해요. 어릴 적부터 가족의 전통과 따뜻한 추억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 매 겨울마다 오래된 나무집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면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스치고 저희 집은 오래전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지으신 전통 목조 가옥이에요. 아버지께서는 뛰어난 건축가이시며 저희 집 한켠 한켠에 정성과 사랑을 담아 설계하신 것을 늘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저희 가족의 역사를 담은 소중한 유산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나무 한 톨 한 톨이 신중하게 선택하셨었고 집의 모든 구석구석이 사랑과 정성으로 지어졌다고 늘 말씀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희 집은 우리 가족의 자긍심이었고 대대로 이어질 전통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자라면서 느낀 것은 겨울이 오면 한때 생명력 넘치던 집이 차갑고 축축한 곳으로 변해버린다는 것이었어요. 전통 목조 건축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저희 집 바닥은 매서운 추위 때문에 고통의 원인이 되었어요. 아침마다 이불을 두르고도 떨며 일어났던 기억이 있어요. 차가운 기운이 벽을 뚫고 스며들어 하루하루가 버거웠어요. 특히 어머니께서 고통받으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차가운 바닥을 밟을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느끼셨어요. 어머니께서 집안 곳곳을 천천히 걸으실 때마다 너무 아파 조리아나라고 속삭이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의 고통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의 웃음과 따뜻한 분위기까지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저는 왜 저희 집 오랜 역사를 담은 아름다운 집이 이렇게 고통을 주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오래된 전통 목조 건축은 멋있지만 혹한의 시베리아 겨울을 이겨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전통에 대한 사랑과 가족을 위한 보호 사이에서 마음이 갈팡질팡했어요. 집안을 걸을 때마다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교차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거실에 앉아 서리 낀 창밖을 바라보며 우리 집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키면서도 따뜻함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지친 눈빛과 아버지의 단호한 표정을 떠올리며 뭔가 바꿔야 한다는 결심이 생겼어요. 어릴 적 친구들과 집안을 뛰어다니며 그 집이 마치 비밀이 가득한 성처럼 느껴졌던 기억이 있어요. 큰 목재 기둥 뒤에 숨으며 겨울의 추위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따뜻한 곳을 상상하곤 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런 꿈은 점점 멀어졌어요. 창문 너머로 느껴지는 추위는 단순히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어요. 어느 날 밤 창밖으로 바람이 윙윙거리며 나무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있으면 가족의 유산이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전해주신 완고한 옛날 이야기들이 이제는 따뜻함보다는 그리움과 아픔을 떠올리게 했어요. 어째서 우리의 행복을 지켜줘야 할 추억이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내가 우리 가족에게 따뜻함을 되찾아줄 거야. 소중한 전통도 함께 지켜낼 거야. 라고 다짐했어요. 추운 밤 제 입김이 하얗게 보이고 삐걱거리는 나무 소리가 들려올 때였어요. 수많은 혹한의 겨울을 겪으며 우리 집에 따뜻함을 불어넣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여러 책을 읽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녁마다 책을 들여다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했죠. 그러던 어느 날 두꺼운 건축 서적을 읽다가 온돌이라는 난방 시스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라서 신기했고 기대도 됐어요. 온돌은 한국 전통의 바닥 난방 시스템이었는데 기존의 라디에이터나 히터처럼 단지 공기만 데우는 것이 아니라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요. 바닥 아래에 특별한 파이프나 돌을 통해 열이 전달되면 온기가 서서히 올라와 방 안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준다고 해요. 이 방식은 추운 집에 아주 잘 맞는 해결책이었어요. 온돌에 대해 읽을 때 저는 마치 어둠 속을 뚫고 나온 밝은 빛을 본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오래된 목조 가옥이 온돌의 따스한 열기로 변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어머니께서 고통 없이 걸으실 수 있고 아버지께서도 전통적인 모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워진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 아이디어는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온돌이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온돌은 실내 습도도 적절하게 조절해준다고 해요. 저희 집처럼 축축한 바닥은 차가움을 더욱 느끼게 하니까요. 온돌 덕분에 바닥이 따뜻하고 건조해지면 집 전체의 공기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했어요. 우리 집에 이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오래된 아름다운 목조 디자인과 새로운 온돌 기술을 결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작은 노트에 아이디어와 간단한 도면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바닥에서 어떻게 열이 퍼져나갈지를 스케치하며 하나하나 그려나갔어요. 어느 비 오는 오후 창가에 앉아 노트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있던 기억이 나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내려가고 바깥의 찬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그 순간 저는 희망이 있어 방법을 찾았어라고 조용히 다짐했어요. 온돌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로 결심하며 설령 먼 길을 떠나더라도 배울 준비가 되었어요. 다음 날 저는 선생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선생님께서는 해외 건축가들과 연결해 주실 분을 아신다고 하셔서 며칠 후 한국의 건축가 이 교수님과 화상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긴장도 되고 설렘도 가득했어요. 화상 통화가 시작되자 이 교수님께서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온돌의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전통 한옥의 아름다운 모습과 그 밑에 깔린 돌, 난방 시스템의 사진들을 보여주시면서 온돌은 마치 부드러운 담요처럼 바닥 전체를 감싸며 추운 날에도 집안을 포근하게 해준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의 설명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속 깊이 와 닿았어요. 그 후 저는 온돌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읽고 영상을 보며 공부했어요. 한국의 문화와 건축,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방식에 매료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왔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어요. 새로운 정보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에 불꽃을 지폈고 점점 더 온돌 시스템 도입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저는 변화의 길이 험난할지라도 우리 집의 따뜻한 온기를 위해 이겨내겠다 생각했어요.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공존할 수 있음을 믿었고 그렇게 저희 가족의 미래는 조금씩 달라지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며칠 뒤 저는 온돌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기로 마음먹었고 그 열정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어요. 새로 배운 지식들이 마치 불씨처럼 제 안에서 타올랐고 언젠가는 우리 집에 그 따스함을 전달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저는 시베리아의 차가운 집을 뒤로하고 희망과 꿈을 가득 안고 한국으로 떠났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한 탐구와 새로운 시각을 얻기 위한 여정이었어요. 비행기가 서울 상공에 도착할 때 창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제 고향과는 너무도 달랐어요. 높은 빌딩들과 분주한 거리, 밝은 네온사인들이 반겨주었어요. 사진으로는 보던 풍경이었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긴장도 되고 설렘도 가득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후 저는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되었어요. 이곳은 전통 한옥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건물들과는 달리 한옥은 곡선형 지붕과 나무 벽이 옛 이야기를 담고 있는 느낌을 주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 발을 들이는 순간 따뜻한 바닥의 기운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온기가 바로 온돌 시스템 덕분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어요. 북촌을 걸으면서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수백 년 된 집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작은 정원과 돌길, 그리고 나무문이 아담한 마당으로 이어졌어요. 옛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현대 도시의 활기가 공존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자주 사진을 찍으며 작은 노트에 느낀 점을 적어두었어요. 한국에서의 매일은 새로운 모험이었어요. 아침에는 한옥마을을 돌아다니고 오후에는 서울대학교에서 현지 전문가와 학생들을 만나 온돌 시스템의 원리를 배웠어요. 한 교수님께서는 온돌이 어떻게 바닥 전체에 부드럽게 열을 전달하는지 그리고 그 열이 실내 공기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 온돌은 마치 부드러운 담요처럼 방 전체를 감싸준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그 이미지를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특히 한 전통 한옥을 방문했던 날이 기억에 남아요. 한옥 주인분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온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셨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제 발 밑에서 퍼지는 부드러운 온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낮은 탁자에 앉아 종이창을 통해 들어오는 은은한 빛과 함께 온기가 서서히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그 순간 우리 집도 언젠가 이런 따스함으로 가득 찰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매일 저녁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며 저는 수많은 아이디어로 머릿속이 가득 찼어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네온사인이 어둠 속에서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며 다른 여행객이나 현지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인사와 이야기들은 저를 더욱 한국 문화에 가까워지게 했어요. 또한 저는 현지 시장에 가서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기도 했어요. 추운 날 따뜻한 국물 요리와 갓 지은 밥, 그리고 신선한 채소의 맛은 몸과 마음을 모두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매 끼니가 마치 축제와 같았고 그 따스한 기운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도 배워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웃음과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기뻤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추운 겨울. 저녁 한 현지 가정에서 초대받아 저녁 식사를 함께 했던 때예요. 그분들의 집은 현대적인 한옥이었지만 전통의 멋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온돌 시스템 덕분에 집안 전체가 포근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고 낮은 탁자 주변에 둘러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어요.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먼 시베리아에서 느꼈던 추위가 잊혀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한국에서의 경험은 마치 흥미로운 책의 한 페이지를 여는 느낌이었어요. 온돌의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 깔린 한국의 문화, 예술, 역사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집의 소중한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롭고 따뜻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온돌 기술과 문화는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고 집에 돌아가 가족 모두에게 그 기쁨을 전하고 싶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온돌 시스템을 우리 집에 도입할 아이디어를 가족에게 전하려고 했어요. 온돌이 집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어드리면 어머니의 고통도 덜어지고 아버지께서도 전통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처음 아이디어를 이야기했을 때 식탁에 앉아 있었던 저희 가족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저희 집의 오랜 전통과 목조가옥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아버지께서는 이건 외국 기술이야. 우리 집은 오랜 러시아 전통으로 지어진 것이니 온돌 같은 잡기술은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한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께서도 처음에는 아버지의 의견에 동의하셨어요. 전통을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변화에 대해 걱정을 하셨어요. 저는 가족 모두의 고통을 줄이고 싶었기에 속으로 많이 아팠어요. 며칠이 지나도 집안의 차가움은 계속되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시며 얼어붙은 바닥을 피하려고 애쓰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고통이 느껴졌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어머니께서 바닥에서 미끄러지셔서 넘어지셨어요. 그 순간 저는 달려가 어머니 곁에 앉아 도움을 드렸어요. 아버지께서도 급히 달려오셔서 어머니를 살피며 걱정스러운 얼굴을 감추지 않으셨어요. 그 모습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아버지께서도 이제는 더 이상 가족 쪽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어요. 그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온돌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저희 전통을 지키면서도 바닥에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면 어머니께서 고통 없이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전통을 잃지 않으면서 집을 따뜻하게 만들 방법이 있어요. 제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며칠 동안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고통을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점차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오후 제가 도면을 그리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조용히 다가와 조리하나 내 말을 곰곰이 생각해봤어. 우리의 집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가족 모두를 위해 조금은 변화를 줘도 괜찮을 것 같구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너무나 기뻤고 앞으로의 희망을 느꼈어요. 그 후 가족 모두가 모여 온돌 시스템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어릴 적부터 익숙한 우리의 전통과 추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차가운 바닥으로 고통받는 어머니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공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동생은 따뜻한 바닥은 언제나 포근한 느낌을 줄 것 같아 라고 신이 나서 말했고 어머니께서도 따뜻하게 걸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족 간의 대화가 계속되면서 우리 집은 점점 변화를 향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전통과 혁신이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으면서 결국 저희는 어머니 방에 온돌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작은 변화가 우리 집 전체에 따뜻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고통 사이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했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담긴 대화 속에서 가족 모두가 점점 따뜻함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 저희 집의 옛 전통과 새로운 기술을 하나로 잇는 다리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약간의 긴장감도 느꼈어요. 프로젝트를 시작한 날, 집 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온돌 시스템이 어떻게 기존의 오래된 목조 바닥 아래 자연스럽게 설치될 수 있을지 여러 번 도면을 그리며 준비했어요. 저희는 현대 기술을 잘 이해하고 전통적인 건축 스타일도 존중하는 지역 시공업체와 함께 작업하기로 했어요. 그분들과 함께 어머니 방의 온돌 시스템을 어떻게 설치할지 하나하나 상의했어요. 첫날 아침 시공업체와 그 팀이 일찍 도착하셨어요. 그들은 기존의 바닥 일부를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새로운 온돌 파이프가 깔린 나무 패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이제 곧 어머니께서 차가운 바닥 대신 따뜻한 바닥 위를 걸으실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마음이 벅찼어요. 작업이 시작되자 저는 문가에 서서 팀이 일을 진행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그들은 전문가인 만큼 망설임 없이 그리고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하셨어요. 때때로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작업을 진행할 생각이세요? 라며 질문을 드리자 팀원분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점심시간 무렵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조리아나 상황은 어떠니? 라고 물으시자 저는 아버님 팀이 아주 잘 진행하고 있어요. 곧 어머니 방이 마치 포근한 담요처럼 따뜻해질 거예요 라고 답드렸어요. 그때 아버지의 목소리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오후 내내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저는 팀에 작은 도구들을 건네주며 직접 손도 보면서 열심히 도왔어요. 매 순간마다 어머니의 미소를 상상하며 새롭게 완성될 따뜻한 바닥을 기대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바닥을 보며 곧 따스한 온기가 퍼질 것을 마음속에 그렸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갈 무렵 시공업체는 다음 작업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잠시 자리를 떠나기로 했어요. 저는 남아 정리정돈을 하면서 이곳이 어머니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기를 바랐어요. 천천히 방을 거닐다 보면 이미 새 바닥의 매끄러움과 따뜻함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마치 밝은 새벽의 햇살처럼 말이죠. 며칠 동안 프로젝트는 꼼꼼하게 진행되었어요. 팀은 여러 차례 돌아와서 온돌 파이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새 바닥이 옛 전통과 잘 어우러지는지를 확인해 주셨어요. 저는 오후마다 어머니 곁에 앉아 한 걸음 한 걸음 따뜻함이 어떻게 전달될지 설명해 드리며 어머니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어요. 마침내 작업이 끝나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따스한 기운이 집 안가득 퍼졌어요. 새로 설치된 바닥은 견고했고 너무나 포근했어요. 저는 문가에 서서 바닥에서 서서히 퍼져나오는 부드러운 온기를 한껏 느끼고 있었어요.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겨울이 고통 대신 따스함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확신을 느꼈어요. 그 순간은 단순히 따뜻한 방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의 따스한 미래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했어요. 어머니 방의 프로젝트가 성공하자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때 고집스러운 아버지께서도 이제는 우리 전통이 변함없이 유지되는 것을 보니 정말 감개무량하구나. 다른 곳들도 온돌을 설치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구나. 가능하겠니? 라고 물으시며 지방 곳곳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마치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와 저는 함께 앉아 집안을 둘러보며 온돌 시스템을 어디에 더 도입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작은 서재에서 간단한 도면을 그리며 옛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의 편리함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어요. 하나하나의 도면마다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희망과 변화의 불씨를 담았고 그 따스함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어느 날 아버지께서 갑자기 놀라운 발표를 하셨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한국에 여행을 다녀오면 좋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온돌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우리 집의 고통과 따스함을 위한 여정이 이렇게 새로운 경험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저희는 가족여행을 준비했고 망설임 없이 서울로 출발했어요. 그 후 여러 도시를 다니며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 한옥을 둘러보았어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오래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어요. 그곳의 집들은 저희가 아끼는 우리 집의 목재와 닮았지만
온돌 시스템으로 따뜻한 기운이 함께 전해졌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차가운 돌바닥 위에도 포근한 온기가 깃든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방문하는 동안 많은 한국 가정에서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느 저녁 한국 친구에게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낮은 탁자에 둘러앉아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친구의 집은 온돌 덕분에 바닥이 마치 부드러운 담요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께서도 우리 집에 이런 변화를 주는 것이 가능할 줄은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며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셨어요. 식사 후 아버지와 저는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예전에는 전통이 변함없어야 한다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변화가 더 큰 따뜻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구나라고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저희는 이후 한국의 여러 대학에서 온돌 시스템과 전통 건축에 관한 워크숍에도 참석하며 한국 건축가들의 생각과 철학을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메모를 하며 언젠가 우리 집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아이디어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또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는 온돌 시스템이 각 방마다 설치되어 있어 따뜻한 바닥 덕분에 노인분들이 훨씬 편안하게 지내고 계셨어요. 주민분들의 미소와 이야기 속에서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누군가의 하루를 얼마나 밝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저와 가족은 비행기를 타기 전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길에 대해 생각했어요. 물론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 가족은 이제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과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집은 이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따뜻함과 사랑이 깃든 공간이 되었어요.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변화와 배움, 그리고 화합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어요. 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 찾아오듯 우리 가족의 미래도 사랑과 이해, 그리고 혁신으로 가득할 것이라 믿어요. 집안에 흐르는 온기와 함께 서로를 아끼며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저희 가족은 이제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것을 넘어 그 전통에 현대의 편안함을 더해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꿈꾸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며 사랑과 따뜻함이 넘치는 집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려요. 오늘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연 소개에 많은 힘이 됩니다.